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중학교 1학년 수학 개정교육과정 미래행 교과서고요. 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다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크기 합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식이 크게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각형에 대한 내각의 합, 외곽의 합,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다각형에 대해서 내각의 합하고 외곽의 합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반대 없는 꼭 공식 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 평면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식이 있고 그 공식에 값을 대입하셔야 되는 건데 그 공식이 무엇이냐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식들 그리고 공식이 왜 나왔는지까지 유도 과정을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우리 교과서는 154쪽에 있는 배운 내용 확인하기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밑줄친 부분에 알맞은 말 선호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자,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하면 뭐였죠? 그쵸. 결국에는 180도 곱하기 n-2 이렇게 봐주는 거였고요. 자,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정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내각 크기가 모두 같기 때문에 요 내각의 크기의 합을 n등분 해주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한 내각의 크기는 n분의 180도 곱하기 n-2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N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입니다. 합은 몇 도? 그죠? 무조건 360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때는 정다각형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 그쵸? 마찬가지 n등분 해주는 거니까 n분의 360도 이렇게 봐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공식 뭐였죠? N각형에 대해서는 그쵸 180도 곱하기 n-2였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자, 구각형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n이 얼마일 때? 9일 때니까요. 결국에는 180도 곱하기 9 빼기 2가 돼가지고요. 180도 곱하기 7 해주게 되면 정답을 1260도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이제 n이 얼마일 때죠? 11일 때 해주게 되면요. 180도 곱하기 11 빼기 2가 돼가지고요. 결국에는 180도 곱하기 9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해주게 되면 정답은 1620도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문제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주어진 각이 다 뭐죠? 그쵸. 내각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 도형이 몇 각형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각이 몇 개? 5개니까 몇 각형? 그쵸. 오각형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각형의 내각의 크기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결국 180도 곱하기 5 빼기 2가 내각의 크기 합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다 더하셔야죠. 각 x 더하기 100도 더하기 85도 더하기 80도 더하기 135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좌변 계산해 보시면요. 180 곱하기 3은 540이어 가지고요. 540도는 자, 각 x 더하기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더해 주시게 되면 220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80까지 더하면 300 나오게 되는 것이고 300 더하기 100은 400 되겠죠. 결국에는 여기가 400도 되겠죠. 따라서 결국 각 x의 크기는요 540도 빼기 400도여 가지고 정답은 140도예요 라고 답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뭔가 내각이 다 안 주어진 것 같은데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요 한 점에 대해서 내각과 외각 합이 몇 도다? 무조건 합은 180도죠. 그쵸?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요 내각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쵸. 결국에는 180도에서 105도 빼준 거죠. 105도를 빼준 거니까요. 얼마 나온다? 얘는 내각이 75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 맥각형, 사각형. 따라서 결국에는 자 모든 내각의 크기 합은요 180도 곱하기 4 빼기 2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얘가 110도. 그 다음에 더하기 각 x. 그 다음에 75도 더하기 95도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360도의 경우에는요 더해주게 되면 여기가 지금 170도죠. 따라서 결국에는 280도 더하기 각 x 되겠죠. 따라서 결국 각 x의 경우에는 360도에서 280도를 빼준 80도야 라고 답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각의 크기 합이 1440도인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그럼 맨 먼저 뭐부터 해줘야 될까요? 그쵸. 이 정다각형이 어떤 건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가시죠. 따라서 결국에는, 자, 우리는 주어진 정다각형을 정円각형이라고 두겠습니다. 정円각형이다 하자. 자, 그러면 그렇게 보게 되면요. 자, 모든 내각의 크기합 공식은 뭐였죠? 180도 곱하기 n-2. 즉, 결국 180도 곱하기 n-2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440도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실제 약분 한번 해보시면 여기가 결국에는 8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즉, 결국 n-2가 8이 되어서 n은 10. 따라서 이 정다각형은 뭐다? 그쵸. 십각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내각 크기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전체 합을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될 한 내각의 크기는요. 한 내각의 크기는 전체 1440도 몇 등분? 10등분 해주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144도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요. 지금 주어진 각의 특징이 있죠. 다 무슨 각인가요? 그쵸. 70도, 65도, X, 75도, X, 30도의 공통점은 다 다각형의 내각이죠. 자, 그럼 우리가 N각형에 대해서 외곽의 합은 몇 도? 무조건 360도. 즉, 다 더합시다. 자, 결국에는 각 X 더하기 30도 더하기 70도 더하기 65도 더하기 각 X 더하기 75도가 360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2 곱하기 각 X 되는 것이고요. 자, 더해보시면 65 더하기 75가 140도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30 더하기 70이 100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240도를 더한 것이 얼마가 나온다? 360도. 그렇게 된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2 곱하기 각 X의 크기가 120도여가지고요. 우리가 구할 각 X의 크기 몇 도? 60도.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었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고요. 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각의 크기 합과 외곽의 크기 합을 더했더니요. 2160도인 정다각형이 있습니다. 이 정다각형이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하는 풀이하고 답을 적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다각형 문제에서요. 다각형이 뭔지 주어지지 않으면요. 거의 대부분 문제는 그 다각형이 뭔지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은 뭐냐면 항상 우리는 주어진 다각형을 N각형이라고 두겠습니다. 주어진 다각형을 N각형이라 하자라고 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자, 모든 내각의 크기합 공식은 뭐였죠? 그쵸. 180도 곱하기 n-2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곽의 크기합 무조건 360도. 자, 이걸 합쳐가지고 얼마? 2160도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이항해보시면요. 180도 곱하기 n-2는요. 자, 2160 빼기 360은 1800도인 걸 알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결국 양변을 180도 나눠주게 되면요. n-2가 10이 되어서 결국 n이 2 더하기 10은 12 나온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결국 뭐다? 지금 정다각형이 되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정 12각형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죠? 정 12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 자, 우리 그러면 외곽의 크기 하면 몇 도였다? 무조건 360도. 근데 지금 무슨 다각형? 정다각형이니까 몇 등분? 12등분.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돼 결국에는 한 외곽의 크기는요. 전체 합 360도를 12등분 해준 몇 도? 그쵸? 30도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여기 문제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을 모르시면 문제 전혀 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식 꼼꼼하게 겪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우리 말씀 계속 드리겠지만 평면동, 입체동 두 단원 모두 다 공식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공식 외우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 공식끼리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범주를 잘 나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한번 원과 부채꼴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부채꼴이 무엇인지 같이 내용들 확인해 보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39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